경매스쿨 현미경의 치우입니다. 염희입니다. 우리가 토지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네.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대부분의 사람들, 또 대부분의 소시민들, 직장인들 가장 좋아하는 부동산, 특히 토지가 윤곽이 싹 보이는 것 같아. 그렇죠.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토지에는 반드시 뭐가 있는지 알아? 네. 어떤 거? 도로? 또? 건축할 수 있는 거? 그렇죠. 모든 땅이 다 건축할 수 있는 건 아닌데 일단 건축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몰리더라고. 그렇죠. 또 그런 땅을 웬만한 투자자들이 놓치질 않더라고.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, 그리고 직장인들이 노후에 내가 여기서 집 짓고 살아볼까? 이런 생각을 하는 그런 토지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. 그러면 오늘은 어떤 물건인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. 2022 타경 39695 물건이고요. 소재지는 경기도 김포시 대곡면 율생리에 있는 땅입니다. 김포니까 뭐 서울에서 가깝기 때문에 또 조금만 넘어가면 강화도잖아요. 또 서울에 사시는 분들이 또 김포에 있는 땅들을 또 많이 좋아하세요.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서울에 직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은퇴하면 내가 외곽으로 나가서 집을 짓고 살겠다, 이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. 그렇죠. 용도는 전이고요. 면적이 213평이니까 213평 정도면 전원주택 짓기 딱 좋죠. 그렇지. 건물 하나 올리고 나머지는 텃밭하고. 아니면 정원 좀 쓰고. 그렇지. 조금 큰 감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200평 뭐 전후가 전원주택으로 쓰긴 딱 좋으니까. 감정가가 2억 8천 정도고요. 와, 절반까지 떨어졌어요. 1억 3천 700까지 떨어진 상태에서 2023년 6월 27일에 바로 엊그저께네요. 엊그저께 진행을 했는데 몇 명이 입찰했냐면 25명이나 입찰했어요. 25명이 입찰을 해서 이 전회차를 넘겼네요. 5월 23일에 진행된 이 1억 9천 600 정도 되는 금액을 한참 넘겨가지고 2억 400 정도의 낙찰이 되었네요. 근데 2등도 전회차를 또 훌쩍 넘겼어요. 2등도 2억 100만 원 이렇게 썼네요.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이럴 거면 5월 달에 최저가에 쓰는 것이 낫지, 모두로 한 번 더 유찰시켜서 저렇게 높은 금액에 입찰했냐?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꽤 있는데 진짜 그런 사람들은 경매의 심리를 전혀 모르는 거죠. 그렇죠. 저희가 물건을 설명하고 이런 것들을 좀 돌아보시면 우리 회원분들이 낙찰받은 물건들을 소개를 해드리거든요. 보면 단독이 많아요. 그렇지. 단독 낙찰이 되게 많은데 그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예요. 저도 단독 낙찰을 되게 많이 봤거든요. 그런 이유가 바로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. 금액이 절반 정도 떨어지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보게 되거든요. 한번 유찰됐을 때 또는 신건에서부터 물건을 보고 내려와야 되는데 꼭 가격이 이렇게 절반 정도 떨어지면 반값 경매라고 해가지고 정말 100명이 볼 거를 1000명이 봐요. 그렇지. 그렇다 보니까 욕심이 나고 또 그 가치를 또 찾아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전회차를 훌쩍 넘겨가지고 낙찰되는 사례가 종종 있거든요. 이 영상을 보시는 우리 구독자님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때 살짝 또 오면 어떠냐고요. 그죠? 5월 23일에 그렇지. 살짝 갖고 오는 거죠. 네. 그런데 거기까지 생각하는 사람은 이미 고수야. 그렇죠. 거기까지 생각을 못 하다 보니까 나머지 한 20명 정도는 1억 후반대를 쓸 수밖에 없어. 설마 전회차를 넘기겠냐. 그렇죠. 그런데 누군가는 그 가치를 월등하게 높게 보는 사람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일도 종종 벌어집니다. 그렇습니다. 자, 그러면 이 물건이 대체 어떤 물건인데 이렇게 25명이나 입찰을 했는지 조금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. 자, 여기 자연녹지 지역에 있는 전이고요. 아까 말씀드렸듯이 213평 정도 되는 토지고요. 다른 거는 건너뛰더라도 본건 동측으로 노폭 3에서 4m 정도의 도로에 접한다, 이렇게 나와 있네요. 이 도로에 접하기 때문에 건축이 가능하다, 이렇게 보여지고요. 아마 거기에 딱 꽂혔을 거야. 건축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 금액의 저는 싸다, 이 생각을 아마 대부분 많이 했을 겁니다. 네.
자, 사진을 보니까 지금 이쪽에 이제 도로에 접하고 있는 것 같고요. 이쪽 뒤쪽으로 보이는 묵전이라고 해야 되나요? 묵다비레라고 해야 되나요? 묵전인데 내가 볼 때는 저기는 건축을 하려고 이미 염두를 둔 것 같아. 흙을 좀 채워놓은 것처럼 보이죠. 음. 자, 이쪽 부분입니다. 이쪽 부분에 흙이 좀 채워져 있고요. 비가 와서 좀 그런지 이게 흙이 쓸려 있는 모양새가 좀 있네요. 배수로 정비만 하면 저렇게까지 되지는 않는데 배수로 정비를 하지 않다 보니까 솔직히 저런 것에 지금 염두를 두지는 않고 저 모퉁이에 있는 길이 지금 몇 미터인가 맨 이 생각만 했을 텐데 그렇죠. 아마 현장에 나가신 분들은 아 길이 이렇게 있으니까 건축 허가를 내는 데는 어렵지 않겠구나 이 생각으로 1억 후반대에서 조금 더 나간 사람들은 2억을 넘긴다 이 생각을 한 것 같아요. 자, 여기가 지금 경매에 나온 토지고요. 여기가 아까는 묵전처럼 보이는데 지금 이 위성사진상으로는 답인 것 같은데요. 뭔가 어떤 행위를 했었던 네. 곳이었고 그 뒤에 있는 맹지도 조금 저렴하게 먹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격에 대한 생각을 조금 쉽게 생각을 했었을 것 같아. 자, 이게 시세를 보여주는 어플인데요. 평당 가격을 보니까 이 땅이 평당 120만 원에 2021년에 매매된 사례가 있거든요. 다른 땅은 어떨까요? 다른 땅. 가장 최근에 거래된 사례하고 현재 사례하고 좀 맞춰보는 작업이 필요한데, 야, 이거 바로 옆에는 137만 원 정도의 작년에 매매가 됐었고, 또 위쪽을 보니까 여기는 또 82만 원 정도의 거래가 됐거든요. 여기는 한 2년 전쯤이고 얘는 1년 전쯤인데 야, 1년 만에 이거를 많이 올랐다고 봐야 될까요? 어떻게 할까요? 기대 심리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가격이 많이 뛰었다라고 볼 수밖에 네. 없는 거지. 얘는 조금 비싸게 지금 된 것 같아요. 제 느낌은. 좀 비싸게 되었다고 보이고 얘는 80만 원 정도인데 이 82만 원짜리 땅을 한번 볼게요. 이게 그 82만 원짜리 땅인데 이 땅하고 지금 경매에 나온 땅하고 비교를 해보면 가격 차이가 어떻다고 생각하세요? 크게 차이가 없을 것 같아. 근데 얘는 82만 원짜리고 지금 경매에 나온 거는 120만 원에 거래가 됐었다. 그러니까 여기에서 가격 측정을 본인이 잘 하셔야 돼요. 과연 이게 평당 120만 원으로 평가를 할 것인가? 입찰금 산정을 할 때, 입찰금 산정을 할 때 120만 원으로 할 것인가? 아니면 이 82만 원에서 2년 정도 지난 그 금액을 조금 더해서 판단을 할 것인가? 그래서 이 낙찰자분은 어떻게 판단을 하셨냐면, 자, 2억 400 정도의 낙찰을 받았으니까 평당 한 100만 원 조금 안 되게 낙찰을 받은 거죠. 그러면 가격을 잘 받았다고 해야 될까요? 어떻게 해야 될까요? 경매가 아니라 일반 매매로 보면 잘 받은 금액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게 경매라고 하는 것까지 계산을 해보면 저 금액은 조금 아쉽지. 조금 저도 보고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시세 정도에 사셨다라고 판단이 들어요. 나도 그 생각에는 맞는 것 같아. 물론 이제 낙찰 받으신 분도 현장에서 인장을 하시고 땅 시세라든가 또 저희는 이렇게 온라인상으로 보지만 막상 가보면 매물이 없으면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평당 만약에 120만 원으로 봤다 그러면 뭐 한 4천만 원 정도는 싸게 산 셈이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고 저희처럼 뭐 100만 원 정도로 봤다 그럼 시세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니까 그렇습니다. 저희 생각은. 또 우리가 아시는 분도 본인이 그날 못 가니까 딸에게 알바비를 줘가면서 입찰에 참여하셨는데 그렇죠. 보수적으로 입찰가를 산정하는 바람에 떨어졌어요. 떨어지긴 떨어졌지만 저 금액이 그렇게 높은 금액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더라고. 그렇죠. 왜냐면 본인이 직장인으로서 은퇴를 하고 나중에 여기에 뭐 집을 짓는다거나 또는 뭐 농장으로 쓰신다거나 이런 용도로 쓰신다면 지금 금액 자체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은 안 들어요. 그렇지. 그리고 또 주변 시세가 대체적으로 오른다라고 하는 그 확신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저기 금액에서 몇백만 원 더 쓰고 몇백만 원 덜 쓰고 하는 것은 큰 틀에서 보면 의미가 없다라고 보여집니다. 당장 시세 차익을 노리고 뭐 단기로 뭐 2년 안에 3년 안에 팔 게 아니고
직장 다니시면서 월급의 일부분은 또 투자용으로 이자를 내면서 기다리시고 나중에 은퇴하고 본인이 쓰시고 이런 용도로 쓰신다면 뭐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. 나도 뭐 그렇게 나쁘지는 않는데 과연 이런 땅이 언제나 나오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 저 25명의 입찰자의 마음을 내가 이해는 할 것 같아. 맞습니다. 저희가 올패스반을 운영하다 보면 저희 회원들이 다 제각각이잖아요. 하는 일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또 투자 성향도 다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같은 땅을 놓고도 이 물건은 A 회원님이 맞는 땅인 것 같고 이 물건은 똑같은 물건이지만 B 회원님은 아닌 것 같고 그런 땅들이 있거든요. 그래서 이 부동산이라는 게 모든 사람에게 다 맞는 땅은 아니고 각각 사람의 성향이나 특성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는 걸 요새 들어서 더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. 부동산의 목적이 단순히 시세 차익하고 이윤만 얻는 것이 아니라 쓰임새와 활용도에 따라서 그 가격이라는 게 결정되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좋아 보이는 토지는 가격이 높을 수밖에 없지. 그렇죠. 자, 여러분들 직장 다니시는 분들 많을 텐데 어떠세요? 이런 토지. 좋습니다. 좋아요. 은퇴하고 길게 가져갈 것 같으면 지금 당장의 시세라든가 금액보다는 미래 가치를 생각하고 기다리시는 분이라면 저는 이 토지 괜찮다고 봅니다. 나도 괜찮다고 봐. 다만 이런 토지가 언제나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. 네,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